뉴스 맛집 코너로 계속 이어갑니다. 뉴쇼랭 가이드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앞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가지 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안보적인 상황인데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가지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고 퇴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북한 측에서 우리가 침범을 했다면서 방사포 10발을 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다 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여러 정보 판단 결과 우리 군이 이게 단순한 월선이 아니라 침범으로 보고 있다는 바로 그 부분인데 대표님 그 과거 연평해전 때도 그렇고요. 주요 교전이 서해 있었을 때 딱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불이 붙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공자와 방자가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수법들. 예전의 수법 그대로 지금 쓰려는 건가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 다각도로 도발하지 않습니까? 도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화약고가 이 NLL입니다. NLL이 그 1953년 정전 협상 후에 유엔군 사령관이 선을 걷거든요. 그 북한 옹진군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5개 섬하고 선을 그어서 중간으로 한 게 이제 NLL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이죠. 그동안에 북한은 조용하다가 1999년부터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계속 한 40년 있다가 주장을 한 거예요. 북측이 설정한 구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 다르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남방 한계선은 여기까지다라서 지금 중첩되는 구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은 뭐 공동 어로구역도 만들자 했는데 여기가 분쟁 지역이거든요. 천안함, 뭐 연평해전 다 NLL 부근에서 일어난 거죠. 북한이 저기를 도발했다는 거는 뭐 의도적으로 남한의 대비태에서 떠보고 또 불안감 조성하고 또 하나는 내부 단속하고 또 NLL이 이 화약고다 이걸 또 대내외로 주지시키는 거 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차츰차츰 도발 명분을 쌓아서 가장 큰 도발을 하기 위한 지금 명분 쌓기 아닌가. 그렇죠.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할 군데가 NLL 그 부근에 그 핑계 대고서 도발하는 게 가장 지금은 가시적인 그 권역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가 이어집니다. 지금 북한의 상선 침범 또 뒤이은 방사포 도발 오늘 새벽이요. 월요일 새벽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라요. 어제 중국 북한과 우호를 하고 있는 중국이 20차 당대회 이런 잔치를 성대하게 마무리하는 그 다음 날 오늘 새벽에 바로 감행을 한 거고요. 그럼 중국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3연임. 특히나 앞으로 사실상 장기 독재 체제를 마무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또 과거와 다른 점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견제할 세력이 하나도 없이 본인의 가장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상무위원 6명이나 앉혔다. 이게 견제할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장래에 견제나 뭐 좀 삐딱선을 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이가 당 초기 장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이 됐죠. 이름이 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10년 해왔어요. 이번에 5년을 더 받았어요. 합하면 15년이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또 5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잖아요. 20년 후에도 10년 정도는 또 후견인으로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나이가 69세거든요. 20년이면은 90. 앞으로 거의 90. 15년. 적어도 15년은 확실히 할 거니까 제가 보니까 한 84세 거의 90 정도까지 그 권한을 쥐고 막강하게 흔들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만 철저하게 앉혀서 거의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분석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 갑자기 누가 이렇게 쭉 오더니 데리고 나간 건지 나가겠다고 한 건지 지금 그림 나오네요. 후진타오 적도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세월이 흘렀네요. 지금 자꾸 나가라는 건지 가기 싫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퇴장당한 겁니까? 퇴장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저는 퇴장으로 봅니다. 퇴장
당한 걸로 봅니다.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그렇죠. 북한이나 네. 공산당 독재 국가에서는 네. 저런 모습을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연출시키거든요. 과거에 김정은 보세요. 장성택 고모부 고사총으로요. 총살시킬 때 네. 갑자기 회의하다가 끌어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수갑 채운 채로. 그렇죠. 포승줄 끌어내는 당겨서.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후진타오 총성기 당신 시대는 끝났다. 시진핑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시진핑이 고개 끄덕끄덕거리잖아요. 시진핑은 얘기 다 됐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부르질 말지 왜 불러놓고 오히려 퇴장시키는 거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극대화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또 하나는 옆에 네. 이번에 리커창 총리도 실각했거든요. 네네. 거기에다도 어깨 툭툭 치면서 후진타오가 나갔어요. 그게 예. 뭐예요? 다음은- 너도 안 됐네. 예, 너도 안 됐네. 마음 굳건히 먹어. 우리 다 같은 운명이야. 예. 뭐 그런 뜻으로 보이죠. 그리고 네. 시진핑 향해서 저렇게 화난 얼굴로 보이는 거는 너희들끼리 잘해먹어 이놈들아. 이 굉장히 분노한 그런 모습을 저는 보였다는 점에서 시진핑 권력이 이번에 1인 체제로 공고화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와중에 그 누구 하나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도 네. 그렇게 보니까 눈에 띕니다. 네. 퇴장시킨 거지 보는 앞에서 망신주기라는 의견 주시고요. 네. 자, 어쨌든 중국의 시주석 체제, 3연임 체제 이렇게 정립은 네. 시켜줬고 그건 그거고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줄 수 있는가를 네.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반미 정선을 아주 굳건하게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반대로 한미 동맹 강화, 또 포괄적 전략자 동맹, 또 발전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연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미국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이 3연임 이후에 아니다.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저렇게 당대회하고 하는 것은 중국 국내용, 국내 정치 행사용일 뿐이다. 그렇게 우려할 것까지는 없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을 이 봅니다. 3년임 그렇죠. 이후에요? 네. 목택동 체제 30년, 그다음에 네. 등소평 후진타오하고 그 이어서 그 30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시진핑 앞으로 그동안 해온 거랑 앞으로 하는 건 30년. 네. 완전히 등소평 체제에 왔던 개혁, 개방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네. 과거 독재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 침공을 공격적으로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미일에 대비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그 대결 체제를 고차고 하는 거죠. 또 시진핑 외교가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 네네. 그리고 미국한테도 태평양을 우리 중국하고 둘이 분점하자. 예. 뭐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 중국이 굉장히 안보나 국방면에서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임기 중에 푸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푸틴처럼 대만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이 당대회 끝나고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게 예. 북한 핵하고도 또 연동해서 아하.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갈수록 커진다. 3년임 이전 장기 집권 체제의 정립 이후에 네. 오히려 이런 우려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상황 중에서요. 주말 사이에 또 오늘까지 아니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근데 또 레고랜드라면 춘천 지역 얘기인데 네. 이게 왜 국가가 난리지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이른바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때문에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50조보다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는 긴급책을 제시했는데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보증을 못 갚을 거란 그런 우려가 퍼지면서 뭐 지금 금리까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궁금한 게요.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니 어느 지역의 한 특정 사업장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왜 이 시장 전체가 요동을 치고 50조나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 극장에서 다 영화를 보는데 예. 어디서 무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 불이야 하고 누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구로 서로 뛰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은 금리 올리고 자금 시장이 경색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한전이 탈원전하면서 적자가 심하니까 매월 2조씩 시중에서 자금을 땡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은행채 한 달에 26조씩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 두 마리가 시중 돈을 지금 싹 쓸어먹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경기도지사가 거기다 수류탄을 투척한 겁니다. 경기도지사가요? 아니 참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가 말씀이시죠? 강원도지사가 네. 수류탄을 투척한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아 강원도에서 저 보증한 것도 못 갚네. 그러면은 일반 회사나
다른 데는 아이고 큰일 났네. 내 돈 찾아오자. 예.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최문순 전 도지사가 어쩌면 원인 제공을 했죠. 네. 레고랜드 경제성도 크지 않은데 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부실을 유도했어요. 강원도 재정 자립도도 뭐 한 26, 7%밖에 안 되는데 좀 무리한 투자긴 한데 거기에보다 더 큰 책임은 지금 강원도지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책임은 강원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전임 경기 강원도지사는 지금 백수잖아요. 거기 책임을 질 수 없는데 돈을 못 갚겠다고 강원도지사가 얘기하니까 시중 자금이 쫙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IMF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두가 불안할 때 뭔가 도화선이 터지면은 그게 빵 터지는 게 IMF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급하게 저렇게 50조 투입하겠다고 나온 거는 응급처치 중에 응급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보증한 것도 이렇게 돈이 못 나가는 상황이면은 야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커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최문순 지사 사실 뭐 이미 벌어진 일에서 누구 탓을 대긴 그렇지만 최문순 지사가 이제 끝나면서 어떤 뭐 영향을 일부는 제공했을지 몰라도 현 지금 지사인 김진태 지사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막스 베버도 얘기했잖아요. 신념윤리하고 책임윤리. 신념윤리는 자기가 옳은 거를 하는 거고 책임윤리는 결과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직 강원도지사는 경제를 강원도를 잘 이끌 책임이 있는데 전임자가 한 건데 나 모르겠어. 사실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원인 제공은 최문순 도지사가 했습니다마는 김진태 지금 도지사가 책임이 크다고 봐야죠. 하여튼 여권에서도 김진태 지사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스물스물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새 로고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뭔가가 필요했는데 지금 이 로고인데요. 대통령실의 상징 체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새로 나온 로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로고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해서 이렇게 봉황도 있고 중간에 무궁화도 있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건물을 형상화한 것까지 해서 아니 봉황과 무궁화와 대통령실 건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부터 그럽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뭔가 대통령실 로고에서 검찰이 보인다. 그렇게 보이세요? 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저렇게 얘기하니까 뭐 비슷한 거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청 로고는 저건 대나무와 그 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검찰은 대쪽 같고 어떻게 보면 그 피의자를 수사를 하면서 칼날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좀 지금 대통령실의 저 로고는 지금 용산에 있는 저 건물 과거 문재인 대통령 지난 정부에는 왜 청와대 건물이 나왔잖아요. 지금 용산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형상화한 건데 저거를 비슷하다고 저렇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얘기 아닌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로고가 그렇게 중요하냐.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좀 사소한 것 같고 너무 좀 시비 좀 너무 걸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해 보이나요? 의견 주시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용산시대 개막을 지금 폄훼하는 억지 주장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드린다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온 속보 전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그 민주당에서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봐야겠습니다. 뭐 들어가지 않을지 혹은 들어가서 어떤 퍼포먼스를 할지 아니면 어떤 야유를 할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상의 책무다.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조금 냈습니다. 내일 그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또 국민들께 연설하는 이 자리, 조금 전에 있었던 민주당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또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민주당이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것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 또 한 가지 오후 브리핑에서는 뭐 마약과의 전쟁
절실하다.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작부터 좀 후끈했습니다. 하여튼 내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오늘부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평가는 거의 대부분이 대표님도 그러시나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은 국감이었나요? 그렇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민생은 좀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감이 일단락 됐고요. 남은 오늘 국감 일정 중에는 카카오톡 먹통 대란을 일으킨 그 내용으로 과방위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또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나올지 마지막까지 그것까지만 지켜보고 내일 또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용감한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후 3시에 또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